Kyongil Jung Ilhak Yeon Doduk. 안녕하세요. 경일중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약자와 인권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선생님이 교과서 파일이 뒷부분이 깨져 있어서 이렇게 스캔을 해서 사진으로 하게 되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회적 약자와 인권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의 학습 목표는 사회적 약자가 처한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인데, 우리가 좀 중점을 두고 봐야 될 점은 사회적 약자가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전시회장에 가려고 하는데 이 방향이 맞나요? 라고 시각장애인 분께서 이 친구에게 물어보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저도 마침 그 전시회를 보러 가는 중이에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 시각장애인 분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회장에 갔는데 이 친구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네요. 왠지 불안하고 무서워요.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시각장애인 분께서 저는 이런 어두움이 익숙해요. 이번에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 친구를 어둠 속에서 잘 안내해 주고 계시죠. 자, 우리가 장애가 없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유리하고 또 모든 상황에서 편리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내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하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고 모든 상황에 있어서 불편하고 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거에 따른 뭐 신체적인 혹은 뭐 정신적인 그런 다양한 요소들로 결합되어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사람은 그렇게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을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질문이 있는데 두 사람 중 사회적 약자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면 사회적 약자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약자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인간은 소중하고 그래서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회 구성원보다 각자의 어떤 이유들로 어려움을 겪고 또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무관심이나 편견으로 소외되거나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사람들을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데요. 뭐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 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사회적 약자로 우리가 이야기를 주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범주, 뭐 장애인이면 장애인, 뭐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면 비정규직 노동자 이러한 꼭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나 어떤 다수를 위한 정책들은 어, 네, 실행이 잘 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소수들을 위한 소수들의 어떤 의견, 소수들을 위한 정책 등이 사실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꼭 어떤 뭐 장애인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내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따뜻하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이 글을 짤막한 글이 하나 있는데 이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숍은 안간방에서 온종일 어린 두 동생을 돌보며 쉴 틈 없이 일한다. 고작 13살밖에 되지 않은 땡땡이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빈자리를 고된 일을 하면서 채워가고 있다.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가 끝나면 놀러 다니고 싶기도 하지만 두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 자, 위사라의 주인공은 어떤 한 청소년인데 13살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못 누리고 있죠. 왜냐하면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러한 청소년기 때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고된 노동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뭐 장애인 혹은 뭐 북한 이탈 주민 뭐 등등 이러한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의 편견 혹은 차별 그리고 부당한 대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남과 내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처음부터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고 혹은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만약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될 수도 있고요. 당연히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경우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외국에서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뭐 황인종이라고 해서 다른 외국에 살게 되었을 때 놀림을 받거나 차별을 받으면 당연히 기분이 매우 안 좋고 어려움을 겪겠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떨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고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가 가지는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 그리고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요? 우리가 사회적 약자가 겪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고 또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첫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증 장애인인 땡땡씨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마침 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경찰관이 땡땡씨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다. 이 장면을 누군가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자 금세 화제가 되었다. 경찰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에서 1인 시위를 했다며 누구든지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땡땡씨는 경찰관의 도움을 오히려 불쾌하게 여겼다. 자, 여기 사례에서 땡땡씨가 경찰관의 도움을 불쾌하게 여겼다는 이야기가 있죠. 자, 경찰관은 애초에 이분이 이렇게 비를 맞고 계셔서 그러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분을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불쾌하셨을까요? 이 땡땡씨는 이 경찰관에게 나 우산을 씌워달라. 나를 이렇게 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선한 마음에서 남을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에서 도와주고자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어떤 누구나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을 굳이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땡땡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배려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도움이겠지? 싶어서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을 헤아리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의미 있게 배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겪는 차별과 고통을 인권의 문제로 우리가 민감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또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그들만 따로 살아가는 뭐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살아가는 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라고 여기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는 개인적 차원의 사회적 약자의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알아봤는데 우리가 사회적 차원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죠.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바로 법과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원래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천부적인 인권, 천부적으로 불같지만 그러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가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뭔가 베푼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권이라는 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누리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당연하게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막 이로 인해서 나는 더 피해를 본다, 이 더 역차별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떤 유색 인종을 특정 비율 명문대에 입학시키는 것이 제도화됐을 때 많은 뭐 백인, 특히 미국의 백인층의 학생들이 나는 저 히스패닉, 저 뭔가 흑인인 사람보다 훨씬 더 성적도 높은데 내가 백인이라는 이유로 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다는 것은 억울하다, 정당하지 못하다 라는 식으로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이슈가 불거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고 또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은 우리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러한 수순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다수를 어떻게 보면 역차별하는 행위이다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과 제도의 마련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의식이 조화롭게 그리고 뭐 어떤 편견을 버리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할 때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인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적 약자에 관련해서 찾아볼 수 있는 기사나 그리고 현상들, 문제들, 사회 문제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약자를 대해야 하는 태도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교과서 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